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직무능력평가연구소의 우원식입니다. 먼저 ATSC 글로벌 역량 강화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2000년대 초반부터 기업 및 기관의 채용 및 승진 평가, 교육 장면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평가 프로젝트를 쭉 수행을 해왔고요. 지금은 HR 컨설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HR 테크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AI, 즉 인공지능이 과연 인간을 평가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최근 변화하고 있는 채용 환경과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략히 짚어보고, 현 채용 환경에서 우리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AI의 적절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네, 현재 우리 사회의 여러 사회적 이슈들, 저출산, 고령화 사회, 학령인구 감소, 지방소멸, 노동구조 개선 등 여러 가지 당면한 과제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와 뗄래야 뗄 수 없으면서도 언제나 빠지지 않는 이슈는 역시 청년 취업, 고용에 대한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M4 세대, MZ 세대로 표현되는 이제 그 세대의 변화가 아닌 시대의 변화, 매우 일상이 되어버린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채용 환경은 어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안정된 직장, 평생 직장, 고연봉보다는 워라밸, 창의적인 발상, 혁신 의지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는 HR을 기반으로 한 경영 환경에서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대규모 공채에서 직무에 적합한 수시, 상시 채용으로 변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스펙 중심의 채용 평가 과정보다는 직무 능력 중심의 평가로 변화되고 있으며, 특히나 그 채용 절차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떠나 이제는 비대면으로까지 점차 변화 확대되고 있습니다. 결국 공정 채용, 그리고 직무 능력 중심의 채용, 그리고 언택트 채용, 이 세 가지가 주요 화두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에 발 맞춰서 수많은 그 HR 기업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의 홍보, 마케팅부터 접수, 평가, 조정 관리, 합격자 발표까지 온라인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상용화한 지 오래되었고, 대퇴사 시대, 워라밸, MZ 시대에 걸맞게 시대가 요구하는 환경을 맞추면서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역량을 가진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MZ 세대의 조직 안착 진단이나 새로운 시대에 맞는 리더십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진단 및 평가 도구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가 등장하게 되었고, 단순히 줌과 같은 스트리밍 기술을 넘어서 챗 GPT의 태동과 자연어 학습 기술, 특히 안면인식 기반 기술 등이 채용 과정에 융합되면서 바야흐로 AI 기반의 채용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이라 할지라도 과연 채용의 당락, 즉 한 사람의 인생을 가를 수 있는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을 과연 인공지능이 그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매우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의 인적 자원 또는 인적 자본이 되는 앞으로 회사의 성과와 미래를 짊어지고 갈 인재를 선발함에 있어서 전적으로 인공지능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논점이 조금 깊어지는데요. AI가 활용되는 수많은 다른 산업과 기술들은 차치하더라도 과연 인공지능은 인간의 고유 영역인 본인만의 철학과 가치 판단의 영역, 감정의 기복과 신체적 컨디션까지 고려하여서 그 사람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미래 예측에 있어 매우 합리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가? 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어제의 고성과자가 오늘의 저성과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인공지능은
기업의 경영 환경을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인재를 선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점이 되겠습니다. 예시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아마존은 2014년부터 AI 기반의 평가 과정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물론 곧 바로 폐기되었죠. 왜냐? 도입 당시에 학습 데이터, 그러니까 모집단이 되어지는 학습 데이터 그 기준 자체가 도입 당시 그 팀에 남성 직원이 많았고 그들의 성과가 높다 보니 이를 학습한 인공지능은 이후 여대나 여고 또는 여성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가 부여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이 프로그램의 사용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처럼 지난 10년간 아마존에 제출된 이력서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적합하다고 여겼을 것이다가 팩트입니다. 국내에서도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AI가 채용 전형 과정에서 소요되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줄여준다고 했을 때 수천 명 또 수만 명의 수많은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평가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분석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마도 단어 혹은 그 단어가 포함된 문장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생각해봐도 기준으로 설정한 키워드의 매칭률 또는 빈도 등이 로직으로 작용을 할 텐데 이는 일반적인 블로그나 키워드 마케팅 시 관련 키워드를 대량으로 삽입하여 검색률을 높이는 것과 그다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설사 AI가 지속적으로 학습하여 그 단어와 문장을 사용한 문맥의 연결성 및 다른 문장과의 문맥과의 개연성을 판단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각 개인의 경험과 사례를 기반으로 미래 예측 행동을 판단하는 평가의 기준, 그러니까 룰이죠. 결국에는 평가라는 것 자체가 각 개인의 경험과 사례를 기반으로 미래에 예측이 되어지는 행동을 판단하는 것이 평가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개인의 고유한 경험과 사례를 통해 지원자가 의도한 표현이나 어필하고자 하는 바까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직무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가입니다. 결국 이는 매칭률에 대한 그 통계적 수치이지 직무 역량에 대한 또는 직무 능력에 대한 평가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왜곡된 결과를 바탕으로 면접에서도조차 AI가 면접 질문을 생성을 하고 그 답변 또한 인공지능이 평가하게 되다 보니까 그 논란의 여지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자연어 처리 기술이 매우 발달해서 온라인 비대면 상황에서의 대화가 모두 텍스트로 변환되고 있는 것이 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앞선 서류 전형의 환경에서는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텍스트화 되어져 있는 단어와 문장에 대한 빈도수를 체크하는 로직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텍스트와 언어가 아닌 대면 상황에서 인간이 평가할 수밖에 없는 비언어적 행동, 즉 각 개인마다의 고유한 제스처나 말투의 뉘앙스, 또 상대를 대하는 태도 등에서 발현되는 성격이나 성향까지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면접 상황에서 본인을 좀 더 어필하기 위해서 거짓 답변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페이킹이 의심되거나 그것을 추가적으로 탐침해야 되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때 적절한 탐침 질문을 할 수가 없어서 답변 자체의 신빙성을 검증하기에도 한계가 있으며 또한 채용 절차 공정화법에 따라서 인종, 성별, 나이, 지역 등의 차별적 요소를 제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습 데이터가 어떤 모집단을 대표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합리성을 넘어서 공정성 시비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식품, 음료 회사라고 가정을 한다고 했었을 때 영업사원, 세일즈 직군을 뽑아야 된다. 그런데 그 학습 데이터의 규준 집단이 되는 그 기준이 예를 들어 20살, 20살 중후반에 얼굴은 하얗고 남성이고 용모가 단정하고 또 사투리가 아닌 표준어를 쓰는 그러한 그 표준을
학습했다고 전제했었을 때, 그렇다고 하면은 여성이거나 사투리를 쓰거나 30대거나 또는 외국인이거나 이랬을 때 과연 그 식품이나 음료를 잘 영업하지 못할 것이냐에 대한 시비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되는 채용 선발 과정에 있어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과연 신뢰할 수 있고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수용성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아직 기술적으로 검증되어지지 않은 평가 도구를 활용하면서도 그것을 가치 판단의 보조적 수단이나 효율적인 운영의 도구로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AI 판단을 신뢰해서 전형별로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고 최종 채용 당락의 여부를 결정하였다는 것이 많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즉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는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 즉 무엇을 평가하기 위해 학습을 하는 것인지 그 기준이 모든 직무와 채용과 회사에서 통용될 수 있는 것인지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며, 또한 학습 데이터가 모집단을 충분히 대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존과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채용 당락을 결정하는 아주 직접적인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블랙박스적 특수성으로 인해서 어떠한 알고리즘으로 합부를 결정했는지 알 수 없음에도 AI 공급 기업에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없는 구조적 제도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관리 감독할 수도 없는 AI의 판단말을 따라가야 하는 그야말로 깜깜이 채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의 발전 속도는 눈부시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기술적인 오류나 왜곡까지도 모두 학습하여 매우 냉철하고 합리적으로 인간을 평가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러한 상황이 존재된다고 했었을 때 그렇다면 과연 인간의 영역이나 역할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일까? 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채용과 선발 평가라는 관점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통상 채용 선발이라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직무와 직군에 있어서 어떠한 능력과 역량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정의한 직무기술서의 작성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 직무기술서를 정의한다는 것이 결코 단순한 과정이 아닙니다. 사전에 그 직무에서 고성과를 내는 사람들과 저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포커싱 그룹 인터뷰부터 다양한 설문과 조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지식과 기술, 태도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또는 어떠한 자격과 학업을 수행했는지 그러한 고성과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특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역량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수행 증거를 찾고 정의하는 매우 정교한 과정을 통해 완성되어집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은 각 직무마다 그 성격이 다르고 조직의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도 매우 민감합니다. 특히 기업이 처해진 환경과 사회적인 분위기 또 조직의 지배 구조에 따라서도 시시각각 변화합니다. 이러한 변수와 환경을 모두 종합하여 정의되어진 직무별 직무 기술서를 토대로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도구를 통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평가 기준과 과정의 설계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채용과 평가 프로세스의 기획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순히 대표되어지는 역량을 찾아서 그것과 연관되는 단어, 문장, 대답, 행동들의 빈도수를 통계적인 수치로 표현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국 기업의 인적 자원을 평가하고 선발한다는 것은 단순히 채용과 인사의 영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미래 성장과 성과 창출에 있어서 기업의 철학과 방향성은 물론 대내외적인 다양한 환경과 여건을 고려하여 어떠한 인재를 선발할 것인지 그 선발의 기준은 무엇으로 설정하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 평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업 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전략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AI는 앞으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범할 수 있는 다양한 오류와 실수를 줄이고 매우 일관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처럼 감정에 휘둘릴 필요가 없고 신체적 컨디션도 지속이 가능하며 명확히 학습되어진 기준에 따라서 매우 냉철하고 투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산업 분야의 발전과 성장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인간의 삶을 더욱 윤택하고 풍요롭게 해줄 것이라 예상됩니다. 다만 그 AI가 학습되어질 모집단의 대표성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 세상의 모든 의사결정은 꼭 데이터와 수치, 즉 합리성과 객관성만을 기준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AI는 AI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AI 툴이라도 학습되어질 모집단의 설정을 인간이 잘못 설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한 전략적인 의사결정, 단편적인 몇 가지 요인에 대한 분석이 아닌 매우 방대하고 다양하면서도 실시간으로 변하는 상황에 따라 급변하는 환경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면 그것조차 AI에게 판단을 맡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을 인간은 AI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결국 전략적인 의사결정과 그 결정을 위한 가치 판단의 영역에 있어서 인간의 영역은 매우 굳건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AI가 그 자체만으로 완벽할 수 없는 것은 그 가치 판단의 영역에 있어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몫이기 때문이고 기업의 채용 선발 과정에 있어서도 창업주의 가치관이나 철학, 경영자의 소신, 주주의 입장,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 ESG 등 즉 다양한 가치 판단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 또한 인간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자, 채용 과정과 선발 과정에 있어서 AI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조직의 전략적 방향성과 조직 체계 또는 직무 역량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면 기술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AI 툴이라도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결국 필요한 직무에 대한 인재상을 설정하고 그 평가 기준을 설계하고 과정을 기획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 AI가 강력한 AI가 채용을 전담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보조적인 수단과 인프라로 활용을 해야지 채용의 당락을 좌우하는 즉 지원자의 평가 자체를 인공지능의 효율성에 이끌려서 우리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그 소중한 지원자 즉 한 인간에 대한 평가의 본질이 저해되는 일은 발생되면 안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공지능이 과연 인간을 평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짧은 소견을 전달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 한국직무능력평가연구소는 평가와 선발 전문가 집단으로서 양질 HR 컨설팅과 함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다양한 HR 솔루션을 지텔포와 함께 널리 보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